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제주 진행을 맡게 된 강덕창입니다. 포커스인 제주는 제주의 이슈를 취재 기자들과 함께 정리하고 취재 현장의 뒷얘기를 모아서 더 자세히 이슈를 분석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포커스인 제주 전반부는 보도국장과 취재 기자들의 뉴스 뒷담화로 진행되고 후반부는 한 주간 이슈가 되는 인물을 만나는 직격 대담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으로 제주의 이슈가 궁금하시면 포커스인 제주를 찾아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포커스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지방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제주 출신 대선 주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원희룡 지사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서 비교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 지사의 정치 행보에 따라서 지방 정가는 물론 공직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나비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 기자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동 기자. 예. 내년 대권에 도전하는 원희룡 지사의 거취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지금 언제쯤 지사직을 사퇴할 거냐 이건데 지금 7월 사퇴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하반기 정기 인사를 7월 초로 앞당긴 게 신호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7월 초 전기 인사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민선 6기 때를 포함해서 원지사의 인사는 거의 8월이었는데요. 7월도 있긴 있었는데 모두 말일이었습니다. 정기 인사를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예. 사퇴 시점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예. 보는 시각이 많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그 마지막 인사는 좀 대규모 승진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야 도정을 비운 후에도 좀 지지 기반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게다가 그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7월 12일부터 시작인데 네네. 그래서 그때 맞춰서 지사직을 던지고 그러려면 예. 정기 인사를 앞당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인사를 어떤 자기 좀 우호적인 인사들로 해놓고 그다음에 비워도 나중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까지 깔린 거라고 해야죠. 그렇게 볼 수 또 있지 있겠죠. 않을까요? 예. 예. 제가 지난달 말에 원희룡 지사를 만나서 언제쯤 지사직을 사퇴할 건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월 12일부터는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되면서 우리 당에서도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걸 도지사를 수행하면서 해도 도정에도 지장이 없고 경선에도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도정에 대해서는 하면 하는 대로 아니면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면 물려주는 대로 책임감을 끝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희룡 지사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예. 7월 12일 전으로 그렇죠. 사퇴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예, 확실히 정기 인사를 앞당겼다는 걸 보면 그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일각에서는 7월 9일이다 예. 등등의 구체적인 시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주목받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확실히 그런 걸 감안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네. 게다가 그 경선 때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해도 되기 때문에 뭐 사퇴를 하더라도 뭐 본 후보가 된 수가 아니냐, 떨어지면 뭐 3선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일단 지사 본인이 불출마로 배수진을 네. 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경선 때 들어가서 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보통 예비 후보 등록 초반에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것은 보통 지지율이 낮은 그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원지사 역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것들이고 게다가 정작 원지사는 저번 4, 5월에도 7월 사태는 아니다. 이건 오보다라고 스스로 밝힌 적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원희룡 지사의 어떤 행보 하나하나가 다 대선하고 지금 연관이 지어서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식을 제주가 아닌 광화문에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이게 뭐 대선 출정식을 서울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당연히 제주자치도에서는 지사의 정치 횡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중앙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 초부터 계획된 것이다라고 예. 하고는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봐도 좀 생뚱맞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상징성을 담은 행사인데 그거를 굳이 서울에서 하냐 했을 때는 누가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사가 사퇴를 앞두고 도정을 최대한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 끌어서 쓰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초부터 계획이 됐었으면 예산이 올 초부터 이미 잡혀 있었겠네요, 그럼요. 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지난 4월에 서둘러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대선 출마 이유를 굳힌 게 지지율이 낮아서 이유만일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 배수진을 치는 예. 자신의 각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선 출마 의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끔 여론조사에 보면 여론조사에 포함조차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조치가 아니었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사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임기 말 완전 다다라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입 밖으로 불출마다 뭐 그런 거를 꺼내는 순간 바로 레임덕이 예. 오기 때문인데 하지만 그것도 무릅쓰고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게 보면 뭐 스스로의 각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보자면 이젠 정말 도지사를 좀 쉽게 보는구나.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지사 주변에서도 뭐 3선 도전은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됐었는데 도정 질문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직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갖는 프리미엄하고 지사직을 버렸을 때의 어떤 그 지사로서의 권한 이런 게 상실되는 부분하고 상수했을 때 더 크다고 계산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 될까요? 여러 가지 모든 경우의 수를 흘려봤겠죠.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뭐 7월에 만약에 사퇴를 일찍 하고 예비부 등록을 해서 경선에 뛰어들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예. 합니다만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탈개파를 비롯해서 개혁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내 세력이 많지 않은 원지사에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들도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예.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정치권에서는 비정치인인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지금 이거는 분명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 들어서 검증이 시작되면 지지율은 좀 낮아질 것이다. 좀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다만 원지사는 지금이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쪽도 있는데 이건 어디 가든 좀 원지사 입장에서 좀 봐본 것이고 예. 정치 같은 경우가 보통 대선에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려면 말씀했다시피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 그 바람에는 좀 어느 정도 신선함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원지사에게 이게 있느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를 예.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본격적인 공식 행보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지사도 거기에 맞춰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어떤 조기 사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원희룡 지사가 과연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나름대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국가 지도자로서 과연 어떤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대신 국민들은 그걸 바로 있는 그대로 잘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또 저와 같은 거기에 경쟁자는 아직은 지지의 어떤 그 숫자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결국 이 같은 무대 위에서 국민들이 누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들을 놓고 몇 달 동안 치열한 그 검증과 함께 토론을 거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나 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줄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변화무쌍한 그 역동적인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원지사의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그 TV 토론이나 이런 거 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계속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갈 것이고 자기는 중앙 정치와 이게 혼탁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변화폭이 클 것이다. 그래서 변화무쌍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어떤 돌풍,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런 중앙당 흐름이 아까도 뭐 얘기하셨지만은 원지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예. 한다고 봐야겠죠. 원지사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보수의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SNS에서도 국민의힘이 젊은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의 변화의 바람을 구시대 정치인들이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시대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혁신의 아이콘, 혁신의 뭐 아이콘이다. 개혁의 아이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유승민 전 의원하고 좀 가까워서 그죠. 뭐 그쪽을 뭐 당대표가 되면 지지할 게 아니냐 그런 말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예. 가장 불리한 건 유승민이고 가장 유리한 건 사이가 안 좋은 안철수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전부 다 유승민 전 의원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들이 나올 거라서 본인은 좀 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여기까지는 그 원지사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만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해석한다면 뭐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제주에 왔을 때 잠깐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원희룡 지사는 젊고 개혁적 성향의 어쨌든 보수 주자로서 뭐 제주도와 뭐 당연히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분이고 무엇보다도 행정 경험이 두 번의 도지사 경험으로 인해서 풍부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대선 주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와 교감하기 위해서 뭐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어떤 체험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뭐 당연히 제주도민들이 기대하고 대선에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전 뭐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희룡 지사가 가상화폐 투자를 100만 원인가 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뭐 수익률이 혹시 아세요? 본인 말로는 떡락빔을 맞고 떡실신했다고 하는데 뭐 손해본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암호화폐가 떨어질 때 투자를 해서. 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지금 7년간 제주지사로 있다 보니까 중앙 정치권하고 좀 멀어져서 중앙의 어떤 지지 기반이 좀 약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중앙정치권 네트워크가 좀 약해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원지사 쪽 사람들이라고 해서 총선에 나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배를 마셨고 중앙정치 생활 당시에 가까웠던 사람들, 뭐 이른바 남경필 전 지사나 김병욱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정병국 의원이요? 네, 정병국 의원 예.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다만 7년의 행정 경험은 의원 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예. 뭐 경험적인 면은 좀 앞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또 중앙 정치권으로부터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 논란의 불똥도 좀 피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원지사는 좀 7년을 도지사를 했는데 중앙에서의 인지도나 그 지지율은 높아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선 제주도지사에 더 이상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 가운데 보통 전국적으로 좀 주목을 받으려면 좀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사실 경기지사도 이재명 지사니까 좀 주목받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경기지사가 뉴스에 나온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에선 개파색이 옅은 쪽에서 당대표가 돼야 자신이 좀 파고들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대선판에 원희룡 지사, 이재명 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에서 3명의 도지사가 지금 출마해서 어떤 대권 도전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신경전도 좀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주도하고 경기도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협약식을 하기로 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제주에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제주 지지 모임 출범식과 같이 열리게 되니까 오지 말아달라.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오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또 이재명 지사가 좀 안타깝다 하면 또 약간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다만 다 잡힌 행사를 이틀 전에 갑자기 코로나19 이후로 취소했다는 것을 사실상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직 지사는 선거법이 좀 엄격히 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업무 협약이 아니면 제주 출장 명분을 찾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주도의회에서 나서서 제주도를 빼고 경기도의회까지 3자 협약으로 가자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원지사가 SNS를 통해 대놓고 오지 말라 해버려서 오기가 사실 힘들지 않았을까,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원지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코로나만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가 안 오겠다고 하자면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주 지역 지지 모임 출범식에 그 이재명 지사 당사자의 참석을 막은 것은 뭐 이재명 지사가 제주에서 주목받는 효과를 뭐 차단했다라고도 뭐 정치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거를 다 떠나서 뭐 경기도 관계자 10여 명이 뭐 제주에 오는 게 방역 행정상 문제가 된다라는 잣대로 치면 게다가 자신이 그동안 숱하게 육지 출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공격을 당연히 받게 되거든요. 금방 생각해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적어도 지금 원지사는 자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거니와 지금 시점에선 이건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 출장 가거나 어떤 행사 참석할 때 뭐 똑같은 이 반대의 경우를 또 당하는 그런 상황도 좀 예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걸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만약에 뭐 언젠가는 지사직을 사퇴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6월 말에 행정부 지사가 명퇴하기로 돼 있고 그 지사가 사퇴하면 자동적으로 정무부 지사가 사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도정에 책임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요? 도지사가 사퇴하면 정무부지사도 물러나는 수순이긴 한데요. 여기에 도지사 대행할 행정부지사까지 명태로 물러나는 것은 사실상 좀 많이 예. 다른 쪽에서도 많이 놀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지사, 부지사 전부 다 비게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그런 것까지 알고 하기 때문에 7월 초 인사가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도정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 지사가 일단 자신의 뭐 지지 기반을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없다면 당연히 대행 체제에서는 새로운 것을 결정하거나 추진하지는 못하고 기존의 것들을 유지하는 선으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궁금해지는 게 제2공항인데 정부 쪽에서 만약에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게 제주도의 입장과 다른 게 나왔을 때 과연 제주도에서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제주하고 정부의 입장이 충돌될 때 지금은 지사가 있어서 이걸 막아내거나 했는데 결국은 정부 입장을 지사 없는 상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어서 현안 결정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지사 불출마로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 후보들이 난립하겠죠. 무주공산이라서. 좀 간략하게 출마 후보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사실상 여당에는 예. 후보가 많습니다. 오영훈, 위성곤 의원도 있고 예. 문대림 JDC 이사장도 있고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김태석 전 이장이나 박원철 의원도 출마 예.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당에는 상당히 이른바 선수가 많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야당에는 아직까지 유력 주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장성철 위원장이 저번 선거에 나가긴 했는데 장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지방선거 출마를 좀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에서 뭐 부지사를 했던 인사들도 있지만 이분들도 뭐 지선보다는 좀 총선 쪽에 좀 가깝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뭐 최대 변수는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예. 대선에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당연히 그 분위기가 지방선거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 당내 주자가 좀 줄을 서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야당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좀 행복회로 돌린 거고 물론 현 시점에선 주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지사 출마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이뤄질지가 관심이거든요. 위성권 의원이 만약에 출마한다면 그래서 대선과는 달리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출마로 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예. 그 최소 선거의 3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5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때 사퇴했다가는 지방선거 보고를 못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 현실성이 없고 거의 4월 30일 이전에 그만두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엔 도지사 후보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좀 예. 유력하게 들어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이번 지방선거의 판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아무튼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는 기존의 선거보다는 제주에서 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예.